혈액형이 알려주는 질병 위험, 믿었던 상식이 뒤집힙니다. 여러분의 혈액형은 무엇입니까? O형은 위장이 약하고, A형은 스트레스에 취약하며, B형은 면역질환이 많고, AB형은 치매 위험이 높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인터넷에는 혈액형만 알면 앞으로 걸릴 병과 먹어야 할 음식까지 알 수 있다는 영상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 일부는 연구에서 관찰된 작은 연관성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이고, 일부는 근거가 거의 없는 주장입니다. 혈액형을 운명처럼 믿으면 정작 훨씬 중요한 혈압, 혈당, 흡연, 체중과 가족력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액형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혈과 임신에서는 생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고, 일부 질환과의 통계적 연관성도 실제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O형, A형, B형, AB형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과장인지, 그리고 60세 이후 정말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대부분이 놓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기호, 즉 RH 혈액형이 언제 중요한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건강을 오랫동안 살펴온 의무준 민탐 의사입니다. 먼저 댓글에 여러분의 혈액형을 남겨주세요. O형, A형, B형, AB형 가운데 하나를 적어보십시오. RH 양성인지 음성인지까지 알고 있다면 플러스나 마이너스도 함께 남겨주세요. 혈액형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혈액형은 적혈구 표면에 어떤 항원이 있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A 항원이 있으면 A형, B 항원이 있으면 B형, 두 가지가 모두 있으면 AB형, 둘 다 없으면 O형입니다. 이 차이는 수혈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맞지 않는 혈액을 수혈하면 면역계가 강하게 반응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적혈구 표면의 항원이 심장병, 위암, 감염병 같은 질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혈액형 항원은 적혈구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조직과 분비물에서도 관련된 특징을 보입니다. 혈액응고인자나 감염원이 세포에 달라붙는 과정과 연관될 가능성도 연구돼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연관성은 운명이 아닙니다. 어떤 혈액형에서 특정 질환이 조금 더 자주 관찰됐다고 해서 그 혈액형인 사람이 반드시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O형, 심장에는 유리하고 위장에는 위험할까요? 일부 대규모 관찰 연구에서는 O형이 아닌 혈액형에서 특정 혈전성 질환과 관상동맥 질환 위험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폰 빌레브란트 인자와 제8 응고인자 수치가 혈액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이 한 가지 설명으로 제시됩니다. 그래서 O형은 심근경색과 뇌졸중에서 완전히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흡연하고 혈압과 혈당이 높고 운동하지 않으며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O형이라면 심혈관 위험은 충분히 커질 수 있습니다. 혈액형이 생활습관의 위험을 지워주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O형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나 일부 위장질환이 더 많다는 주장도 자주 등장합니다. 혈액형과 감염 또는 궤양의 관계를 살핀 연구들이 있지만 결과가 항상 일관된 것은 아니며 개인의 실제 감염 여부가 혈액형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만성위염과 위궤양, 위암 위험에 관련된 세균입니다. 하지만 O형이기 때문에 검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의료진과 검사를 상의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속쓰림이나 명치 통증이 반복된다. 위궤양을 앓은 적이 있다. 가족 중 위암 환자가 있다. 설명하기 어려운 철결핍성 빈혈이 있다. 검은 변이나
체중 감소 같은 경고 증상이 있다. 검사에는 묘소호기 검사, 대변 항원 검사, 내시경 검사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검사 방법은 증상과 약 복용 상태에 따라 의료진이 결정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위험한 오해가 있습니다. O형은 위장이 약하니 발효식품을 많이 먹으면 헬리코박터가 사라진다는 주장입니다. 요구르트와 김치 같은 발효식품은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가 될 수 있지만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감염이 확인되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의사가 처방한 항생제와 위산 억제제 치료를 따라야 합니다. 진통제도 혈액형이 아니라 약의 종류와 용량, 복용 기간이 중요합니다. 이부프로펜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누구에게나 위장 출혈과 신장 문제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을 심혈관 예방 목적으로 처방받은 분은 임의로 끊지 마십시오. 반대로 처방 없이 예방 목적으로 시작해서도 안 됩니다. O형에게 필요한 결론은 특별한 혈액형 식단이 아닙니다. 심혈관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말에 안심하지 말고 위장 증상과 약물 사용을 실제 상태에 따라 점검하는 것입니다. A형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까요? A형은 예민하고 걱정이 많다는 성격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여기에 A형은 코르티솔이 높아 심장병에 잘 걸린다는 주장까지 붙기도 합니다. 하지만 ABO 혈액형만으로 성격이나 스트레스 반응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스트레스 반응은 유전, 수면, 직업, 가족 환경, 정신건강, 경제적 압박과 생활 습관 등 수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A형을 포함한 BO형 혈액형에서 일부 혈전성 질환과 관상동맥 질환 위험이 조금 높게 관찰된 연구는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조금입니다. 혈압, 흡연, 당뇨병과 LDL 콜레스테롤 같은 요인에 비하면 혈액형 하나가 개인의 위험을 결정하는 힘은 제한적입니다. A형이라는 이유만으로 매달 특별한 검사를 받거나 호모시스테인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근거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은 특정 상황에서 측정할 수 있지만 모든 A형에게 필요한 선별검사는 아닙니다. 비타민 B군을 많이 먹는다고 심근경색이 자동으로 예방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 관리는 필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혈액형과 관계없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수면을 방해하고 혈압을 높이며 음주, 과식, 운동 부족 같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일 천천히 호흡하고 걷고 규칙적으로 자는 습관은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A형만을 위한 치료법이 아니며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A형에게 필요한 결론도 단순합니다. 혈액형 성격론을 믿기보다 실제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흡연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B형은 면역력이 강하거나 자가 면역 질환에 취약할까요? B형은 유목민의 후손이라 소화 능력이 뛰어나고 면역 체계가 유연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특정 혈액형이 어떤 고대 생활 방식에 맞춰 만들어졌기 때문에 특정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혈액형 식단 이론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B형은 유제품을 잘 먹고 O형은 고기를 먹어야 하며 A형은 채식을 해야 한다는 식의 규칙도 개인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유당불내증은 혈액형보다 유전적 배경과 장의 락타제 활성에 더 관련이 있습니다. 지방과 탄수화물의 대사 역시 체중, 활동량, 당뇨병과 간 건강에 따라 달라집니다. B형에서 자가면역 질환이나 만성염증이 특별히 많이 생긴다는 주장도 질환마다 연구 결과가 다르며 하나의 결론으로 묶을 수 없습니다. 만성 피로, 관절통, 안구건조, 탈모가 있다고 해서 B형 면역계가 자기 몸을 공격한다고 자가진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증상은 갑상선 질환, 빈혈, 당뇨병, 수면장애, 우울증, 약물 부작용 등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CRP 검사를 매년 모든 B형에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습니다. CRP는 몸속 염증을 보여줄 수 있지만 원인을 특정하지 못합니다. 감기, 치주염, 비만, 관절염 등 여러 상황에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CRP 수치 하나만 보고 자가 면역 질환을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공식품을 줄이는 조언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튀김, 설탕이 많은 음료, 초가공 식품을 줄이고 채소, 생선, 콩, 통곡물과 적절한 단백질을 먹는 식단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것은 B형 전용 식단이 아니라 심혈관과 대사 건강을 위한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B형에게 필요한 결론은 혈액형에 맞는 특별한 음식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되는 증상이 있다면 혈액형으로 설명하지 말고 정확한 원인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AB형은 치매 위험이 더 높을까요? 이제 가장 자극적으로 퍼지는 주장입니다. AB형은 혈액이 끈적해 뇌로 가는 피가 줄고 결국 치매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일부 관찰 연구에서는 AB형과 인지 저하 사이의 연관성이 보고됐습니다. 그러나 AB형은 인구에서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표본 규모와 다른 위험 요인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관찰된 연관성이 있다고 해서 AB형이 치매에 걸릴 운명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치매 위험에는 나이, 고혈압, 당뇨병, 흡연, 운동 부족, 난청, 우울증, 수면 문제, 사회적 고립과 가족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혈액형보다 훨씬 중요하고 실제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AB형은 일주일에 반드시 기름진 생선을 2번 먹어야 하며 이것이 신경외과적 치료와 같다는 주장도 과장입니다.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건강한 식단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선 섭취나 DHA 보충제가 치매를 확실히 예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생선을 좋아한다면 식단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충제를 복용하려면 항응고제 사용 여부와 출혈 위험 등을 고려해 의료진과 상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면도 중요합니다. 깊은 수면 중 뇌 노폐물 제거와 관련된 과정이 연구되고 있으며 만성 수면 부족은 인지 기능과 심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B형만 특별히 7시간 이상 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칙적인 수면은 모든 혈액형에게 중요합니다. AB형에게 필요한 결론은 공포가 아닙니다. 혈압, 혈당, 청력, 운동, 수면과 사회적 활동처럼 실제로 바꿀 수 있는 뇌 건강 요인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혈액형 식단,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혈액형에 따라 고기, 곡물, 유제품을 다르게 먹으면 살이 빠지고 만성질환이 좋아진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혈액형에 맞춰 식단을 선택해야 더 건강해진다는 확실한 근거는 부족합니다. 누군가 혈액형 식단을 시작한 뒤 좋아졌다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대개 가공식품과 과식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규칙적으로 먹기 시작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효과가 혈액형과 정확히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혈액형만 믿고 특정 식품군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단백질, 칼슘, 철분, 비타민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식욕이 줄고 근육 감소 위험이 높은 노년층에게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식단은 혈액형보다 당뇨병, 신장 기능, 심장 상태, 체중과 복용약에 맞춰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혈액형 설명을 가장 많이 믿고 있었습니까? O형 위장, A형 스트레스, B형 면역, AB형 치매 가운데 하나를 댓글에 적어주세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RH 혈액형이 중요한 진짜 이유. ABO 혈액형 뒤에는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이것은 주로 RHD 항원의 존재 여부를 뜻합니다. RH 양성은 해당 항원이 있고 RH 음성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RH 음성이라고 해서 면역력이 약하거나
만성염증이 더 많다는 주장은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RH 음성인 사람이 항염증 식단을 한 단계 더 강하게 해야 한다는 규칙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RH 혈액형은 언제 정말 중요할까요? 첫째, 수혈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은 ABO와 RH 혈액형, 교차 시험 등을 확인해 안전한 혈액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혈액형을 알고 있으면 유용하지만 기억에만 의존해 수혈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에서는 안전을 위해 다시 검사합니다. 둘째, 임신입니다. RH 음성인 임신부가 RH 양성인 태아를 임신한 경우 RH 부족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산모가 만든 항체가 이후 임신에서 태아의 적혈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산전검사와 RH 면역글로불린 주사로 대부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RH 음성인 여성이 임신했거나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산부인과에서 자신의 혈액형과 항체 검사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의료진이 알아야 하는 정보입니다. 혈액형보다 질병 위험을 더 정확히 보여주는 것. 여기서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건강을 예측할 때 혈액형보다 훨씬 강력한 숫자들이 있습니다. 첫째, 집에서 반복해 측정한 혈압입니다. 둘째,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입니다. 셋째, 넷째, 허리둘레와 체중 변화입니다. 다섯째, 신장 기능과 소변 검사 결과입니다. 여섯째, 흡연과 음주, 운동과 수면 습관입니다. 일곱째, 부모와 형제의 심장병, 뇌졸중, 암 가족력입니다. 이 정보들은 실제 진료에서 개인의 위험을 판단하고 검사와 치료를 결정하는데 훨씬 직접적으로 사용됩니다. 혈액형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혈압을 관리하고 담배를 끊고 매일 걷고 필요한 검진을 받는 행동은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작은 위험에 겁먹기보다 바꿀 수 있는 큰 위험을 관리하십시오. 60세 이후 반드시 확인할 건강 목록, 혈압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십시오. 당뇨병과 이상지질혈증 검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늘면 원인을 확인하십시오. 검은 변, 피가 섞인 변, 설명하기 어려운 빈혈과 체중 감소가 있다면 진료를 받으십시오. 한쪽 마비, 말이 어눌해짐, 갑작스러운 흉통과 호흡곤란이 생기면 즉시 응급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기억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면 단순한 노화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혈액형과 관계없이 이런 신호가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 핵심 정리. 첫째, ABO 혈액형과 일부 질환 사이에는 통계적 연관성이 보고돼 있지만 개인의 운명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둘째, O형이라고 심장병에서 안전한 것도 아니고 A형이라고 스트레스성 심장병에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셋째, B형이 특정 음식에 특별히 강하거나 자가면역 질환에 반드시 취약하다는 근거는 부족합니다. 넷째, AB형과 인지 저하의 연관성을 보고한 연구가 있지만 치매 위험은 혈압, 당뇨병, 운동, 수면과 같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다섯째, 혈액형 식단이 일반적인 균형 식단보다 우수하다는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여섯째, RH 혈액형은 특히 수혈과 임신에서 중요합니다. 일곱째, 질병 예방에서는 혈액형보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흡연, 가족력과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혈액형과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강 문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혈압, 위장, 관절, 기억력 가운데 하나만 적어도 좋습니다. 댓글을 바탕으로 다음 영상의 주제를 정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혈액형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렸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극적인 정보보다 정확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에게 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액형 때문에
특정 질병을 걱정하거나 혈액형 식단을 시작하려는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불필요한 공포와 잘못된 식이 제한을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모에게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있었을 때 자녀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검사와 생활 습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교육 정보이며 개인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혈액형만을 근거로 약이나 식단을 바꾸지 마십시오. 지속되는 증상이나 검사 이상은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저는 응우준 민탐 의사였습니다. 혈액형은 여러분의 몸에 적힌 하나의 정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판결문은 아닙니다. 진짜 차이는 매일 반복하는 선택과 필요한 순간에 받는 정확한 검사에서 만들어집니다.